지난 주말 고등학교 졸업 후 40여 년이 지난 60대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소주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 성공담으로 흘러갔습니다. 영호는 은퇴 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으로 펀드 투자에 성공해 억대 수익을 냈다고 자랑했고, 정수는 30년 전 강남에 사둔 아파트 세 채의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이는 아들이 미국 유명 대학 교수가 되었다며 사진을 보여주었고, 기철이는 은퇴 후 전국 유명 골프장을 순회하며 골프 여행을 다닌다며 각 지역 명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랑했습니다. 화기애애한 자리였지만 자세히 보니 모임은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부러워하며 듣는 사람들로 나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갈 무렵 문득 깨달았습니다. 실은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던 사람은 돈이나 명예,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부러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왜 모두가 그 사람에게 숨겨진 선망의 눈길을 보냈을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 모임에 나갔을 때 진정으로 부러움을 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다음 모임에서 뻔한 자랑거리가 아닌 진정한 부러움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러움의 주인공,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 그날 모임에서 화제의 중심은 분명 골프 여행을 다니는 기철이와 부동산으로 성공한 정수, 그리고 대기업 임원 출신의 영호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동창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향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년퇴직 후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동창 창수였습니다. 난 아직도 바빠 죽겠어. 작년에 정년퇴직했지만 지금은 벤처기업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거든. 창수의 이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데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무려 4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 모임에 나온 우리 5명 중 2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창수처럼 좋은 조건으로 일할 곳을 찾는 것은 정말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장기 실업자가 되거나 급한 마음에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잃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사실 전 사장님이 친분이 두터워서 부탁을 받았어. 월급이 많진 않지만 내 경험을 살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지. 창수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이기보다 오히려 생기가 넘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어디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꾸준히 일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이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해.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그냥 좋은 거지. 창수의 이 말에 우리 모두 잠시 침묵했습니다. 돈 때문만이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와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골프 여행을 자랑하던 기철이도, 부동산 투자 성공을 이야기하던 정수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창수에게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는 또 다른 친구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교수였던 동창 민호는 정년 후에도 작은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월급이 예전만 못하지만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니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젊은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좋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손주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서 더 행복해. 번 돈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민호의 말을 듣고 나니 사회적 역할이 주는 만족감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 동창들 중에서도 일하는 친구들은 모임에 나와도 표정이 밝았습니다. 나 요즘 일이 바빠 죽겠어라고 말하면서도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택배 지원, 공원이나 지역시설 환경관리, 아동이나 장애인 보조 등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체면이나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이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적당한 수입을 얻으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관리를 미리 해두어야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몸이 받쳐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러움의 대상은 화려한 재테크나 여행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는 것을요. 두 번째 부러움의 주인공, 나이 들어도 귀티나는 사람. 그날 모임에서 또 한 명 우리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중에서 가장 조용하게 앉아있던 동창 용석이었습니다. 특별히 비싼 옷을 입지도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어쩐지 모임 내내 특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용석이는 늘 저렇게 깔끔하더라. 오늘도 그냥 평범한 셔츠 하나만 입었는데 왜 저렇게 달라 보이는 거지? 정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석은 특별히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어딘가 귀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런 귀티는 억지로 꾸민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기 마련이죠. 나중에 창수가 알려준 바로는 용석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상 깔끔하게 몸가짐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귀티는 바로 이런 꾸준한 관리와 습관에서 나오는 여유였던 것입니다. 내가 링컨 대통령의 말을 좋아하는데 용석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 있잖아. 우리가 궁금해하자 용석은 링컨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재임 중 인사 추천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거절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천자가 얼굴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낳아준 것이라고 항변하자 링컨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의 인상이 확 바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인성과 행적을 가졌는지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니까. 민호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을 쓰며 생긴 주름과 미소 지으며 생긴 주름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찌든 삶이 만든 인상과 성취하는 삶의 인상도 분명히 달랐죠. 용석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뭐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내 고집은 좀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해. 그게 내 인생의 방식이야. 그의 말을 들으니 왜 우리가 용석의 모습에서 귀티를 느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귀티는 결국 평생 쌓아온 인격과 건강하고 깔끔한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편안한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티가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날 모임에서는 말을 재치 있게 잘하는 동창도 있었고 승진 축하를 받으며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 부러운 사람들은 많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바로 다음에 소개할 3번째 유형의 친구였습니다. 3번째 부러움의 주인공,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 그날 모임이 끝나갈 무렵 우리 모두의 시선이 한 명에게 자연스럽게 쏠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조용하고 자기 할 일에만 열중하던 성민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화려한 성공담이나 자랑거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성민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영호가 물었습니다. 성민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글쎄,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 가끔은 근처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특별한 일은 없어. 그 말이 끝나자
우리 모두 이상하게 침묵했습니다. 성민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담담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깊은 평온함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성민이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들어볼래?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에 발이 하나밖에 없는 전설의 동물귀가 있었대. 이 동물은 자신의 한 개뿐인 발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며 수많은 발을 가진 지네를 부러워했어.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지네는 발이 하나도 없는 뱀을 부러워했지. 많은 발이 오히려 불편하고 발 없이도 유연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뱀이 부럽다고 했어. 창수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그럼 뱀은 누구를 부러워했어? 뱀은 형체 없이 세상 어디든 불어가는 바람을 부러워했어. 몸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바람은 눈을 부러워했지. 눈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순간 즉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눈은 마음을 부러워했어. 마음은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성민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게 물었대. 당신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나요? 라고. 그러자 마음은 이렇게 대답했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전설의 동물귀입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지. 용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도 그와 다르지 않네. 건강한 사람은 부자를, 부자는 권력자를, 권력자는 다시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잖아. 맞아, 성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상대를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해. 어쩌면 평생 그것을 알지 못할지도 모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러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자는 공간, 시간, 지식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부러움이 고집, 편견 같은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바다의 넓음을 이해할 수 없어. 그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묶여 있으니까. 여름에만 사는 벌레에게 얼음의 차가움을 설명할 수 없어. 그 벌레는 여름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작은 시골 마을의 선비에게 진정한 도를 설명할 수 없어. 그는 자신이 배운 지식에만 얽매여 있으니까. 결국 좁은 공간과 짧은 시간, 제한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는 편견이 되는 거군. 정수가 말했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러움이 때론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 젊을 때는 그런 부러움이 필요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처럼 나이가 들고 나면 단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이고 자유가 아닐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성민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과 분위기에서는 자연스러운 편안함과 인생에 대한 충만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큰 재산, 명성은 없었지만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만족하며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부러운 사람은 돈이나 명예, 그런 외적인 조건을 넘어 내면의 여유와 삶에 만족하며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